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과연 뭐 조기 대선판을 이제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덕수 차출론이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빠르게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제 차출론, 한덕수 대행이 과연 선거에 나갔을 때 이 판을 흔들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전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상당히 이회창 대세론 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어떻게 유사한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꺾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과연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참조하고 그 내용 가지고 방송도 할 수 있고요. 좋은 내용이면 제 유튜브에서도 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해서 만족감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에 가면 한미 정상 통화가 끝난 다음에 미국 측 관계자가 모두 통화를 해보니까 매우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에너지 무역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더 한국 측과 이제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정상 간 통화 자체가 굉장히 유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특사단 보내겠다, 이런 취지도 언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특사단 보내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없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가 28분간 통화했잖아요. 그래서 원더풀, 뷰티풀, 굉장히 약간 오버하는 측면은 트럼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아마 영어로 소통했던 것도 굉장히 한몫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지금 조기 대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일단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 조사 결과인데, 일단 국정 운영 기대감에 있어서는 잘 될 것 같다가 56%고 잘 못할 것 같다가 37%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랄지 중도층에서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이 잘할 것 같다에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 무당층을 끌어들인 데서 이제 한덕수 차출론이 유효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면 15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감 시간이.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퇴하는 것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일단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꽃감은 없다, 출마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이제 열자를 타라,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출마할 때도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국민의힘 소속으로 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과연 보수 지지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민심에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 대상이고, 그래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표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더군다나 단지 오래전부터 보수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진보 좌우를 가릴 거, 진보 보수 좌우를 가릴 거 없이 관직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 어떤 이념적 성향이 있어서도 중도성이 강해서
지금 너무나 이념 성향으로 대립되고 있는 현재를 통합하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경선 참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뭐냐면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후보들이 경선을 해서 결정이 한 명 되면 극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극적인 것을 마련해야지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과거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독주 체제에 맞서서 지금 굉장히 일극 체제잖아요. 그게 이 어떤 선거 환경 자체가 23년 전에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회창 모델을 한번 보면 전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회창 전 총재가 2002년도에 뭐 제왕적인 어떤 야당 체제였어요. 거기도 거의 일극 체제였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2025년 지금도 이재명 일극 체제니까 이제 비슷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했었는데 지금 선거 환경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서 이제 선거 환경에서 이제 보수의 길은 불리한 상황이고 이제 구도에 있어서도 그 당시 이회창 쪽은 뭐 어떻게 보면 단일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는 뭐 다자 구도였기 때문에 이걸 한번 유추해서 보면 한번 이 모델로 가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회창 당시의 대표가 집권당 후보로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1.53% 아주 뭐 적은 차이로 지게 됩니다. 이건 좀 비슷하잖아요. 0.73%로 이재명 대표가 윤 전 대통령한테 패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총선을 막 승리를 이끌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다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작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갖고 다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회창 당시의 총재도 대표도 그 당에서 엄청나게 일극 체제의 어떤 막강함을 좌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회창 대세론이 굉장히 많이 들먹였고 거의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그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회창이 대선에서 질 수가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결국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과 상당히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회창이 패배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작동했어요. 집권당이 그 당시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 노무현, 이인재, 김근태, 하나가 이렇게 7명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 실시됐거든요.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굉장히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지지율이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3%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막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이회창 대세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서 부동의 1위였던 이회창 후보를 이제 흔드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회창이 패배한 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대세론에 도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와 개혁 이런 것을 멀리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을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전략을 시켜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판세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하고 뭐 비슷한 일극 체제도 마찬가지고 다자간의 어떤 국민의힘의 경선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그 당시 상황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반문연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했었는데 그게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도 그 지난 대선 때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대선에서도 그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반 문재인 연대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 당시에 서로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 틀렸기 때문에 불신의 간격을 이제 좁히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번도 상당히 그와 유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선을 좀 컨벤션 효과 있게 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후보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덕수 대행이랄지 또 경우에 때는 아무리 지지도가 안 나오는 이준석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3자 간에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재명의 대세론을 충분히 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대선과 좀 다른 측면은 이제 시간이 좀 굉장히 많지 않다는 거지만 이 단일화라는 것은 막판에 이제 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조건을 까다롭게 갖고 가치관, 뭐 불신 이런 거 있으면 사실은 단일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뭐 단일화 여지가 상당히 저는 뭐 있다. 물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이준석 의원이 유의미한 지지를 얻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세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거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출마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출마를 결심한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현재의 어떤 판세는 요동을 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